저희가 처음 모셨습니다. 네. 예,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김정호 경제TV도 하고 계시고 네. 자유기업원장도 자유기업원장도 했었고 또 연세대 교수도 네. 한참 했었고 네, 지금은 서강대에서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굵직한 경제 이슈를 좀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 우리 경제에 좀 좋은 소식들이 많아야 되는데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있고 네. 그 중에서 그래도 좋은 소식 네. 해외에서 들려온 낭보. 체코에서 한 24조 원 규모의 원전을 우리가 이제 수주를 하게 됐죠. 물론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이긴 네,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정식 계약까지는 안 됐고 요거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전에 기대할 수 있겠다, 어렵겠다, 막 경쟁이 치열하다 말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봤어요. 그러세요? 될 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프랑스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유럽 아닙니까? 그쵸. 유럽 연합 EU잖아요. 네네네네. EU의 중심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 두 예. 나라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거기가 브렉시트 예. 탈퇴를 했고 예. 그래서 그 중심 국가가 프랑스하고 독일이에요. 중심 국가라는 얘기는 돈을 제일 많이 내는 나라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회비, EU 회비. 네, 회비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사들인 거고 그들이. 아하. 체코도 거기 회원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님 나라인 거예요. 프랑스란 나라가. 네. 거기다가 프랑스는 유럽에서 원자력 하면 프랑스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 나라들이 그렇게 원자력을 많이 쓰지를 않는데 특히 서유럽 국가들은. 네. 프랑스는 전체 발전량 중에 원자력 비중이 70% 현재. 그리고 높을 때는 80%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원자력 국가예요. 그리고 프랑스가 만들어낸 자체, 그러니까 프랑스형 원자로의 이름이 EPR이라고 하는 건데 네. 유럽형 가압 경수로예요. 유럽형. 이름 자체가 유럽형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유럽 원자력은 다 우리 거야. 이런 거죠. 아하. 그런 거죠. 거기다가 체코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이 예. 체코 프랑스 원자력 포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마크롱 대통령이 공을 많이 들였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2024년 초에 마크롱 대통령이 체코 프랑스 뉴클리어 포럼이라고 하는 데에 가서 연설하는 사진들이 돌아다녀요. 지금 그때부터 그 체코 원전을 따내려고 영업을 엄청 열심히 한 거네요. 밑밥 까는 거네요. 진작부터 했던 계속. 거죠. 진작부터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인근 나라이고 네. 엄청 공들였을 텐데요. 프랑스도. 엄청 공들였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프랑스가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보다는 프랑스가 따가겠네.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봤죠. 근데 예. 너무 이렇게 좀 시끄러운 거 아니야? 한국에서. 막 될 것처럼 얘기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피알라 총리가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모든 기준에서 다 이 사우스 코리아의 KHNP 한수원이 모든 기준에서 월등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아니 그렇게 실제로 프랑스는 원전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나라고 네. 체코에도 공을 되게 많이 들여왔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겼단 말이죠. 네. 어떻게 이겼을까요? 역시 가격일까요? 또 다른 요인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년 초에 가서 발표가 되잖아요. 최종 계약은. 예, 최종 계약은 내년 초에 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입찰 의향서 제안서에다가 뭘 써놨는지는 사실 몰라요. 비공개. 다 공개하지 않은 상태예요. 네.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24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24조 원인지 아닌지 아직은 잘 몰라요. 불투명한. 예전에 30조 원이라는 얘기도 좀 나왔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80억 달러 아마도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거를 곱하기 1,500을 하면 12억 정도가 되는 거고 한 기에 두 기니까 뭐 24조 정도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추측틀을 하는 건데 사실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왜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지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외신들에서 추측하기는 세 가지로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첫째, 가격. 네네. 가격이 프랑스에 비해서 월등히 쌌을 것이다. 둘째, 공기. 공사 기간. 네. 공사 기간도 한국이 제일 짧았을 것이다. 제안해 놓은 게. 그리고 세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 얼마나 원활하게 필요한 인력과 장비와 또 부품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게 프랑스보다 우리가 훨씬 낫거든요. 또 유지보수가 중요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인력도 그렇고. 지을 때부터. 그러니까 건설 인력부터 시작해서 건설 회사, 원전을 건설해 본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원자로를 제작하는 인력들, 그것을 설치하는 인력, 또 유지 관리, 뭐 이게 그러니까 원전은 짧으면 60년, 길면 100년 동안을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예, 긴 시간.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 중간에 끊기거나 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쵸, 그 그쵸, 원전 자체가 큰일 나는 그쵸. 거거든요. 네. 누구한테 대신 시킬 수도 없고요, 중간에.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한국이 월등하지 않았겠냐. 그런 객관적인 상황. 하지만 외교적으로 보면 한국은 엄청나게 불리했다. 아하. 왜냐하면 같은 유럽 국가도 아니고 네네. 사실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프랑스가 지금 별 큰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떨어진 다음에도 예, 거기 이제 떨어진 차선 다음에 협상이겠죠. 예, 뭐라고 뒤에서 뭐라고 이제 당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지만 예. 국가 차원에서 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올림픽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네네네. 올림픽 끝나고 나면 네. 아마 추측컨대는 상당한 뭐 방해 공작 가서 설득하고 뭐 어쩌면 뭐 약간의 위협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체코 너 그럴 거야 뭐. 그러니까 이게 네.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거 어떤 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실제 계약까지는 이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막 여러 가지 공작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원자로를 가성비 높게 만들고 가동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가져갈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인 거예요. 공사 기간도 그렇고 네. 밸류체인의 프랑스보다 훨씬 안정성도 낫다 그렇고. 이거는. 프랑스보다. 네, 프랑스보다 훨씬 낫다. 프랑스는 이미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자로 공사에서 이미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요. 현재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프랑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원전 프로젝트가 좀 삐그덕거리는 것들이 좀 있나요? 그게 최근에 마무리를 한 게 프랑스 내에서는 플라망빌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네. 그것도 뭐 10년도 넘게 엄청 오래 걸렸던 거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영국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 C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 단지가 있어요. 예. 그거를 프랑스의 EDF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한전 같은 거예요. 네네. 프랑스 전력이에요. 국영회사. 예, 한전은 한국 전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공기업 같은 그런 형태의 프랑스 전력. 거기가 영국에 가서 원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힌클리 포인트 C라고 하는 데서 그거는 민자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EDF 소유의 원자력 발전소를 영국에 갖다가 짓고 있는 네. 공사예요. 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아하. 프랑스 EDF가 자기가 자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10년 넘게 뭐 2017년에 그 이전부터도 그 준비 기간은 굉장히 길었지만 2017년에 겨우겨우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31년에 가서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정으로는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체코의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EDF가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야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저기도 어떻게 맡기냐? 아무리 프랑스가 센 나라고 체코가 눈치를 봐야 되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기다 공사를 맡기기는 어렵지. 프랑스 거랑 영국 거나 좀 빨리 끝내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저 하는 거나 좀 끝내든지 뭐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네. 이게요 좀 이야기가 복잡한데 여기에 이게 201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이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체코가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추진해 온 게 2010년대 초부터예요. 네. 그리고 그때는요 너무나 당연했던 게 러시아였어요.
그러면 체코에 지금 그 원전이 6기인가가 있는데 그거 다 메이드 인 소비에트 유니언이에요. 소련제예요. 소련 시절에. 예, 소련제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유지 관리 뭐 또 그다음에 원료 제공하고 연료 제공하고 우라늄 말이죠. 네. 그거 하는 거 다 지금 그 러시아의 로사톰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련의 그 전력 회사가 그렇죠. 민영화된 뭐 민영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네 러시아 회사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동유럽 네. 국가들이 다 그래요. 네네네. 네, 다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러시아가 하는 거였죠. 그 세계에서 가장 원전 수출을 많이 하던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짓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네네. 이 두 나라가 압도적으로 원전에서는 우위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러시아가 하는 거지 원래 하던 대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2014년에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 동부를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네. 크림반도하고 또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예. 하는데 도네츠크 뭐 이런 데를 점령을 했잖아요. 이게 체코로서는 엄청나게 위협인 거죠. 아니 내 옆에 나라를 점령을 하네 저것들이. 전혀 그럴 거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그래서 EU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거든요. 네. 체코도 당연히 거기에 동참을 했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것 봐라. 네가 나한테 덤비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나라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네. 안 좋아지고 그래서 원전에서 뭐 이걸 탈락을 시키느니 마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2022년에 큰 두 개의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는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을 하잖아요. 네. 러시아가. 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제 체코의 적대 국가가 된 겁니다. 적성 국가예요. 언제 자기 나라를 침략할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엄청난 경제 제재들이 들어가잖아요. 체코도 아주 적극적으로 네. 그 제재에 동참을 한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2014년에 네. 2014년에 체코에서 네. 무기고 폭발 사건이 터졌는데 그냥 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그게 미심쩍어서 이제 계속 조사를 했는데 네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련 스파이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스파이들이 거기에 핵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 외교관들을 다 축출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하고 발뺌을 하면서 러시아에 있는 체코 외교관들을 쫓아내고 뭐 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런 대립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하는데 원전 건설하는 데서 러시아 아웃. 네. 그리고 러시아 편드는 중국도 아웃.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원전 건설을 가장 많이 하는 두 나라가 아웃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나면 남는 나라는 프랑스, 미국, 한국. 일본, 한국. 네. 그런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원전에서 아예 빠지겠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네. 거기도 올해부터는 이제 원전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겠다고 합니다만은 일본도. 네. 자, 그래서 프랑스, 미국, 한국 이 세 나라였었는데 미국은 네.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예. 원전하면 웨스팅하우스죠. 네네. 그 기술. 우리나라 초기의 원자력 발전소 다 웨스팅하우스의 예. 기술로 다 지은 것이고, 네. 네, 전 세계 원자로의 절반은 다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이 됐어요. 그 세 군데 중에. 네. 왜 탈락이 됐느냐? 웨스팅하우스가 아마도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그 입찰 제안서에다가 네. 내가 이 조건들을 내가 제안한 이 조건들을 못 지키면 나는 이런 페널티를 받겠다 하는 거를 써놓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당초 약속을 못 지켜도 네. 나한테는 페널티 묻지 마 이런 식으로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야 된다고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찰 조건을 충족 못한 거예요. 충족을 예. 못한 거죠. 아마 일부러 안 한 거 같기도 해요. 뭐 그걸 그 프로들이 그런 걸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탈락. 네. 남은 게 이제 프랑스하고 한국 이 두 나라가 된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운때도 맞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지 않았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빠진다는 거는 이건 정말 결정적인 거예요. 만약에 그 전쟁이라든가 이런 지정학적인 사건들이 터지지 않았으면
이건 무조건 러시아고요. 러시아가 만약에 못하면 그다음에 중국이에요. 그럼 보나 마나예요. 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시하는 진영이 형성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거기에서는 이 두 나라가 빠지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는 그런 그 진영. 네. 그걸 뭐 요즘에 이제 브릭스라고 네. 불리는 그 나라들, 인도라든가 또 이 중동 국가라든가 또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중남미 국가라든가 이런 데들은 만약에 원전을 한다면 그거는 러시아이거나 중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유럽, 미국, 일본은 자기들이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유럽은 아마도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앞으로 원전 공사를 한다고 하면. 네. 미국도 웨스팅하우스도 한국을 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앞으로.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사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능력. 지식자산권은 경험. 있죠. 설계도는 있어요. 설계는 가장 잘하고 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장사가 기본적으로 기술 장사, 설계도 장사인 거예요. 원천 기술이요. 원천 기술을 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시공하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또 공장에서 원자로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고 조립하고 하는 이런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 시공 능력. 네. 그리고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을 단축해 가면서. 그렇죠. 그게 또 돈이기도 하고요. 그게 돈이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